25쪽입니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네, 뭔지 그냥 일단 책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확률이야. 확률은 확률이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분의 뭐 하는 건데 조건부예요. 말 그대로 조건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건이 뭐냐? 두 사건이 있어요. A, B.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뭐가? 사건 A가 먼저 무조건 일어난다고 가정한 거야. 이게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찾는 거예요. 저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무조건 일어났다고 보는 거야.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찾는 거를 우리가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대요.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 바 이렇게 하나 써 이렇게. 그래서 뭐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라는 조건이 걸리는 게 지금처럼 뒤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오는 게 그게 일어날 확률을 찾는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는 건 뭐였어요? 여기는 S, 표본 공간이었어. 전체가 일어날 것뿐이었는데 그게 아니야. 이번엔 전체가 아니야. 분모가 뭐냐면 A가 일어났을 때라면 A가. 그러니까 A의 확률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조건이 전체 중에서 세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났을 때니까 A분의야. 그렇죠? A가 무조건 깔려야 되는 거야. 얘 깔린 것분에 선생님 그럼 B가 일어나니까 B의 확률 이거예요? 아니요. 위에는 뭐가 되냐면 위에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A가 갑자기 왜 붙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분에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지만 이게 B만 일어나는 거야? 아니야. 결국 궁극적으로 보시면 A도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나는 걸 찾는 거야. 얘가 일어난다고 가정했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무조건 말이 돼야 돼. 얘가 나와야 돼. 그때 B도 나와야 돼가 되는 거니까 분자에는 둘 다 나오는 경우 찾아줘.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PA분의 B가 일어나 PB가 아니라 A가 일어나 PA분의 A도 일어났고 B도 일어난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위에는 교집합의 확률을 찾는 게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게 여기 써있죠. 그래서 바 뒤에 있는 게 분모에 깔리셔야 되는 거고 위에는 얘네의 교집합이 위에 깔리셔야 되는 게 조건부 확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일단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일단 계산 문제를 볼게요. 유형 1번 보실게요. 문제에서처럼 뭐 이런 걸 찾으래요. 그럼 일단 펼쳐 써봐. 펼치면 뭐야? 아까도 했지만 이 B가 아니라고.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A도 일어나야 되고 B도 일어나야 되는 거야. 요거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분모는 우리가 10분의 3인 걸 아는데 분자는 근데 안 나왔는데요? 그럼 찾아야겠죠. 그치? 그 찾아야 되는 식이 뭐예요? 여러분 찾아야 되는 식이 요 식이 되겠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 배우면서 이런 식을 배웠었어요. 근데 그때는 N 앞에 N으로 했었는데 이제 P로 할 거야. 그게 뭐야?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합집합이 일어나는 경우는 당연히 A에 일어나는 것도 세야 되고 B가 일어나는 것도 세야 되고 근데 겹치는 건 두 번 셌을 거 아니야.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셌을 거 아니야. 확률 셀 때. 그러니까 한 번은 빼야 된다. 요 기본 공식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요거 쓸 거예요. 문제에서 합집합의 확률 얘가 5분의 4래요. 는 A가 일어날 확률 10분의 3 5분의 3이니까 10분의 6이라고. 얘는 10분의 8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몰라. 네모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랬더니 여기가 몇 분의 몇 나오겠어요? 여기 10분의 9니까. 10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10분의 1이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찾으라는 조건부는 뭐분의 PA 10분의 3분의 교집합 10분의 1이 되셔서 답은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차근차근 계산 연습 좀 먼저 해볼게요. 아직 실생활은 아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조건부를 펼쳐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집합 얘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유형 1번입니다. 푸세요. 밑에 보시면 유형 2번 봅시다. P회사 제품 20개 중에 3개가 불량이고요. Q회사 제품 20개 중에 4개가 불량일 때 40개 중에서 불량품일 때 그게 P회사 제품일 확률을 찾아줘라는 얘기인 거야. 이런 게 조건부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뭐일 때 이런 게 이제 조건으로 깔리는 거야. 지금 보시면 전체 분해가 아니야. 40개 중에 P회사가 몇 개냐가 아니라 40개 중에 뭐 불량품일 때 그쵸? 얘가 조건부인 거야. 이거 일 때 그게 P회사인 걸 찾아줘가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나오시면 조건부가 뭐였어요? 식으로 쓰시면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근데 결국은 해석을 하시면 얘가 뭐냐면 뭐가 일어났을 때 확률 분해 그게 일어나면서 이거의 확률 이런 게 이제 조건부였단 말이야. 그럼 지금도 똑같아. 분모가 뭐야? 이거야. 40개 중에가 아니라 40개 중에 불량품일 때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굳이 억지로 얘기를 하면 뭐일 때? P 불량일 때 불량일 확률을 찾으라고. 불량일 때 분해 얘가 조건인 거고 그 불량이 P회사 제품일 거야. 그냥 P회사가 아니라고요. 아까도 했지만 조건부라는 건 밑에 조건이면서 뒤에 거 찾아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P회사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 뭘 찾는 거라고요? 네, P회사이면서 미안해요. P회사이면서 뭐인 걸 찾는 거야? 불량인 걸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건부인 거예요. 그럼 분모가 뭐야? 일단 불량일 확률을 다 찾으셔야 돼. 불량일 확률이 얼마야? P 입장에서는 20분의 3만큼이 불량인 거야. 얘도 불량일 수 있는 거겠고. 플러스. Q 입장에선 불량이 얼마큼 나와? 20분의 4만큼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량일 확률은 결국 전체 40개 중에서 보시면 7개인 거야. 7개. 전체로 따지시면. 그러니까 40분의 7이라고 써도 좋겠고 20분의 3 더하기 20분의 4라고 써도 좋겠고. 어쨌든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 분모해. 불량일 때니까 미안해. 불량일 때니까 불량의 확률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는 뭘 찾는 거라고? P회사 찾는 게 아니라고. P회사이면서 불량인 걸 찾으셔야 되는 거라고. 그게 뭐야? P회사이면서 불량인 게 이거잖아. 몇 분의 몇? 20분의 3. 요렇게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0분의 7이니까 몇 분의 몇? 7분의 3이 되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셔서 네, 답은 네. 네,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번호가 안 써 있구나. 40개 중에서 20 미안해요. 미안해. 이거 잘못 썼다. 다시 할게요. 오, 큰일 날 뻔했네. 맞아요. 40개 중에서 분량을 찾는 거잖아. 40개 중에서. 근데 40개 중에서 분량이 몇 개 나온 거야? 3개 나온 거고 4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뭔 얘기 괜찮아? 미안해. 40분의 7이겠죠? 분량의 확률은? 뭔 얘기 괜찮겠니? 요렇게 될 테고요. 우리는 P회사 20개 중에 3개, Q회사 20개 중에 4개가 불량인 거야. 그럼 전체 40개 중에, 미안해요. 40개 중에 뭘 찾는 거라고, 이번에도. P회사이면서 불량인 걸 찾는 거라고. 40개 중에서. 그게 몇 개인 거야? 요거 3개인 거 아니겠어요? 3개?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가 20개가 아니라 40개 중에 여기 20개, 여기 20개인 거니까 전체 개수는 40개인 거야. 그 중에 불량 하면은 총 7개. 그 다음에 위에는 P면서 불량인 거니까 요 3개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40분의 3. 이렇게 되시겠죠. 밑에 문제도 똑같아. 일단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거 조건부구나가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어쨌든 3단원하고 섞어 나올 거란 말이야.
언제 조건부를 쓰시는지 아셔야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 뭐 36명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때 뭘 찾을 때? 남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러니까 분모가 남자일 때야. 분모가 남자일 때. 그렇죠? 남자일 때 그 사람이 수학을 선호하는 거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거니까 뭐의 확률? 수학을 좋아하는 확률을 찾는 게 아니라 뭐 찾는 거야? 수학을 좋아하면서 남자일 확률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조건부는. 그렇죠? 남자 중에서만 찾는 거니까 이런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고 해석하시는데 솔직히 표가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뭐 좀만 더 줄을 더 채우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쓸 때 표가 없는 것도 표가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도 좀 세셔야 돼요. 전체도 써놓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남자 12니까 남자 몇 명인 거야 지금? 22명인 거고 여자 14명인 거야. 이렇게까지 써놓는 게 좋아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12명, 8명, 총 20명인 거고요. 영어 좋아하는 사람은 16명인 거야. 그럼 남자, 여자 합치거나 아니면 수학, 영어 좋아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합치면 몇 명? 36명이 전체 인원인 거야. 이것도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럼 해보자. 이걸 찾는 거라고. 남자일 때 남자이면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찾는 거라고. 야, 남자일 확률이 몇 명이야, 남자? 22명. 몇 명 중에 총 36명 중에 36분의 22분의 그쵸? 남자일 때. 위에는 뭐 찾는 거야? 남자이면서 수학 좋아하는 사람 찾는 거라고. 그게 누구야? 이거잖아. 남자이면서 수학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몇 명 중에 이번에 똑같아. 전체 36명 중에 12명 이렇게 되시는 거겠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약분하니까 이렇게 될 테고 2로 약분하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표가 있으면 이왕이면 전체 숫자도 써놓고 푸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남자일 때니까 요거죠 지금. 뒤에 대표 유형 3번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랑.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 인원도 잘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고요. 확률 뭐 나오셔야 돼요? 요렇게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왜? 여학생일 때. 기본 조건 여학생일 때. 여학생 몇 명?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전체 여학생. 20분의 11. 그 중에 뭐 찾는 거야? 이거일 때, 아이고, 너무 낙세하네. 참석한 사람 찾으라고. 근데 그냥 참석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 여학생 중에 참석을 찾는 거니까, 요 4명만 얘기하는 거겠죠. 몇 명 중에 전체분의 20분에서. 그래서 몇 분의 몇?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그럼 답이 뭐 나오시는 거야? 7 나오시는 거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솔직히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올 거야. 왜? 이거 너무 그냥 표가 있으니까 대놓고 잘 찾잖아.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 밑에 있는 4번처럼 나올 거예요. 남자, 여자 하고 말로만 샤라라라 뭐 어쩌고 써있는 거야. 그럼 니들이 뭘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남자,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영화 M, N을 선호한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에도 남자, 여자 영화 선호도를 M, N 이렇게 나눌 거란 얘기인 거고 표는 어떻게 그릴 거고 하나, 둘 이렇게 끝이 아니라 여기 한 칸 더 해서 전체 인원까지 쓰자고요. 그렇죠? 근데 잘 보셔야 돼. 자, 하나씩 해볼게요. 남자 18. 그럼 그거 어디다 쓰셔야 돼? 여기다 써야 된다니까, 18.
여자 다 합쳐서 16인 거야. 그러니까 총 인원이 34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봤더니 남학생 중에서 M을 좋아하는 학생, 남자면서 M 좋아해서 여기가 12명이겠네요. 이렇게 채울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 N 영화 좋아, 여자면서 N 좋아하는 여기가 7, 이렇게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채울 수 있지 않겠니? 나머지 왜? 이렇게 채우면 10이랑 남자 앞에서 18이니까 얘가 6이겠죠. 이렇게 채울 수 있게. 6하고 7이면 얘가 13이라고 채울 수 있게. 여자 다 16명인데 여기가 7명이면 여기 몇 명? 9명 채울 수 있겠고 이렇게 다 채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뭘 찾아? 네. M 영화가 나는 마음에 들어라고 하는 학생이었을 때 나 M을 좋아해. 34분의 전체 중에 M 좋아해. 21. 이거 찾는 거잖아. 21. 이거 분해. 뭐 그 학생이 남학생. 남자 찾는 게 아니라니까. 남자면서 M 영화 좋아하는 이거 찾는 거라고. 남자면서 M 좋아하는. 조건부가 이거니까. 34분의 몇 명? 12명 얘기하는 거니까. 21분의 10이고 3으로 약분하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표가 없는 게 더 많으니까 한번 직접 그려가면서 마무리까지 해볼게요. 푸세요. 자, 앞으로 돌아갈게요. 네,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저번 시간에 뭐 확률의 덧셈 정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크게 의미를 해석하지 말라고 해서 어차피 니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풀 거라고. 똑같아요. 곱셈 정리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이상한 식이 하나 나와요. 뭐 교집합의 확률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유도된 거냐면 네, 우리가 뭐예요? 얘를 뭐라고 쓴다고 이 조건부를 바 뒤에 있는 거 분의 교집합 이렇게 쓴다고 했었잖아. 이 분모만 넘긴 거야. 이렇게. 분모만 넘기면 뭐가 되는 거야? 분모만 넘기면 네, 위에 있던 교집합은 A의 확률 곱하기 B바 A 이런 식이 지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외우냐? 아니요. 절대 외우지 않아요. 외우면 더 헷갈려요. 밑에 있는 것도 똑같아. 뭐 2의 확률은 겹치는 이렇게 뭐 써있는데 이것도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일단 해석은 할 거야. 사건 A랑 2가 있대. 예를 들면 이거야. A가 있고요. 2가. 근데 겹칠 수가 있겠지. 이러고 있는 거. 괜찮아? 그러면 2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2라는 부분을 봐봐. 2라는 부분이 구역으로 보면 여기 구역이 있고 여기 구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쪽 구역은 뭐야? A랑 2랑 뭐 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써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야? 얘는 2에서 A를 뺀 2 빼기 A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집합 배울 때 되게 중요한 공식이 있었어. 차집합은 앞에 거 교집합 뒤에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공식이 있었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나셔야 돼요.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뭐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뒷부분 P2라는 부분이 결국은 A에 의해서 구역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걔네 더한 게 당연히 P2가 되겠죠. 그렇게 생긴 공식이야. 근데 역시나 이것도 외우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괜히 보면 더 헷갈려. 그냥 안 봐도 돼요? 네, 안 봐도 돼요. 장담합니다.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위에 선배들 다 안 보고 잘 풀었어요. 여러분도 안 보고도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안 보고 잘 풀 수 있는지를 밑에 문제 보면서 보면 되겠죠. 유형 3번입니다. 이 문제를 안 보고 저거 위에 분명히 이것도 당연히 밑에 딸린 거니까 저거대로 풀으란 얘기인데 저거 안 보고 푸는지 한번 보자고요. 문제 보세요. 네. 불량품이 3개가 있는 10개의 핸드폰 중에서 2개를 순서대로 뽑아서 검사할 거야.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해서 박스에 네, 핸드폰 몇 개? 10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쵸? 근데 고장이 불량 어쨌든 고장이 3개가 있는 거고 그럼 정상이 몇 개 있는 거야? 제대로 작동하는 게 이렇게 7개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두 번 뽑아서 검사할 거야. 근데 첫 번째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고, 분량이. 두 번째는 뭐가? 정품이 나왔으면 좋겠대. 정품이라고 쓸 걸 괜히 정상이라고 썼네.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 헤이, 해보자. 처음에 뭐 뽑았으면 좋겠대, 처음에. 분량 뽑았으면 좋겠대. 고장난 거 뽑았으면 좋겠대. 확률이 몇이야? 10개 중에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쵸? 분량 뽑아야 돼. 10개 중에 하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뽑아. 그럼 분량을 하나 뽑았어. 분량이 몇 개 들어있어? 이제 2개 들어있겠지. 그 다음은 10개가 아니라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 뽑는 거라고. 9개 전체 분해. 이건 조건부가 아니잖아. 그냥 뽑는 거니까. 9개 중에 이번에 뭘 뽑았으면 좋겠어? 정품 이거 뽑았으면 좋겠대. 정품 이거 몇 개 있어? 7개 있으니까 확률 9분의 7이겠죠. 위에 공식 아무것도 안 썼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림 보고서 푼 거야. 10개 중에 고장 뽑아 10분의 3. 하나 썼네. 9개 중에 정상 뽑아 9분의 7. 그다음 2개 뽑아야 끝나는 거잖아. 2번 뽑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로 연결한 거고, 계산하시면 뭐 나오는 거고, 4번 나오시는 거야.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게 왜 위에 공식대로 이렇게, 미안해. 왜 위에 공식이 써 있냐면, 자, 위에 공식 봐봐. 아유, 이렇게 너무 낙서해놨나?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그쵸? 이게 뭐냐면, 미안해. PA가 뭐야? A가 일어난 걸 찾는 거잖아. 이게 앞에서 한 분량 뽑는 거 쓴 거야. 분량 뽑은 거. 그치? 그 다음에 할 때 10분의 몇이 아니라 9분의 몇이라고 했던 거 괜찮아? 왜? 분량 하나 뽑았으니까 10개가 아니라 이제 9개 들어있잖아. 그치? 즉, 뭘 한 거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조건부 계산을 한 거야. 왜? 10개가 아니라 앞에 뭐가 일어났을 때 A 바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것도 봐봐. 네. 10개 중에 3개 뽑아. 그 중에 다시 10분의 7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걸 뽑았을 때 그 다음 확률을 찾는 거잖아. 이게 조건부로 깔리는 거라고. 근데 니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뽑아? 하나가 없겠네? 하고 자연스럽게 조건부 계산을 이제도 한다고. 위에 공식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잘 표현을 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위에 거 유형 3번입니다. 일단 유형 3번 직접 해볼 거예요. 풀어봅시다. 유형 3번 풀어볼게요. 하시고 3-1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하긴 할 건데 여러분 아마 제가 보기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3번 먼저 하시고 3-1번도 해볼게요. 여러분 다 잘 맞춰서 이건 안 할게요. 네, 잘했어요. 그럼 똑같아. 밑에 것도. 이것도 곱셈 정리라고 돼 있는데 문제를 차근차근 잘 해석해 보자고요. 자, 잠깐만. 자, 밑에 유형 4번 볼게요. 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또 바구니 그려, 주머니. 흰색 3개, 검정색 4개, 총 7개가 들어있고요. 갑을 순서대로 한 번씩 뽑을 거야. 갑이 뽑고, 그 다음 을이 뽑고, 이렇게 2번 뽑을는데, 을이 뭐 나왔으면 좋겠대. 갑은 상관없어. 을이 뭐 나올 확률 찾으래. 을이 흰 나오는 경우 찾아줘. 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겠어. 찾아야 되는 케이스가. 2가지겠지. 어떻게? 갑이 흰 뽑았는데 흰 뽑는 케이스도 있겠고, 갑이 뭐 뽑고, 검 뽑았는데 흰 꺼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케이스가 몇 가지인 거? 2가지라고. 왜? 갑에 대한 조건이 없어. 을만 흰색 나왔으면 좋겠대. 2가지 나눠 푸시는 거야. 우리 고1 때도 순열조합 경우에서 할 때도 찾아야 되는 게 여러 가지면 나눠서 풀었었다고. 그 짓거리 하는 거야. 그럼 해보자고요. 흰 뽑았으면 좋겠대. 갑이 흰색 뽑을 확률 얼마야? 7개 중에 3개 뽑아. 그쵸? 그럼 이제 흰색이 2개로 줄어들겠죠. 2개로. 그럼 이제 을 차례가 됐어. 뽑아. 6개 중에 흰색 뽑는 거니까 얼마? 이런 확률로 뽑겠죠. 그래서 얼마 나온다고? 이거 나오는 거야. 약분하지 마세요. 자, 이것도 보자고요. 이번엔 뭐예요?
처음대로 했는데 값이 순서가 돼서 뽑을 거야. 7개 중에 근데 값이 검정을 뽑았어. 이번엔 7분의 4겠죠. 그래서 하나를 뽑았으니까 줄어들어. 뭐라고 쓸 거야? 자연스럽게 7이 아니라 6이라고 쓸 거야, 니들은. 그리고 이번엔 흰색을 뽑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을이 흰색 뽑는 방법은 이런 확률도 있고 저런 확률도 있는 거야. 당연히 둘은 뭐 하셔야겠어요? 더 하셔야겠죠. 문제에서 원하라는 것까지 해서 끝났으면 그 다음은 더하기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나와? 이게 약분을 하면은 다시 통분해야 되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최대한 약분하지 말고 마지막에 하세요. 그래서 답이 얼마? 6으로 약분하면 네, 3번이 나오시는 거겠죠. 뭔 얘기인지 괜찮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니들이 읽고선 이건 경우를 나눠 풀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문제에서 막 공식 같은 거 안 쓰더라도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혜인아 혹시 나왔냐? 아니야? 이건 좀 어렵죠? 위에 거랑 좀 다르게 이렇게 돼야 아니야? 안 됐어? 자, 같이 봅시다. 네, 어차피 같이 봐야 돼. 자, 천천히 해석을 해봐. 어느 날 비가 온데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있고요. 안 왔는데 다음날 다시 비 올 수 있고 뭐 이런 거겠죠. 비야 뭐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찾아달라는 게 뭐야? 월요일 날 비가 일단 왔어. 월, 화, 수야. 근데 월요일 날 비가 왔대. 동그라미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됐을 때 수요일 날도 동그라미가 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문제는 이해가? 그쵸?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 왜 나눠? 화요일 날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화요일 날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근데 화요일 날에 대한 거를 그럼 없으면 어떻게? 나눠 푸셔야지. 왔는데 올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케이스가 있는 거니? 왔어요. 맑았어. 근데 왜 수요일날 또 오네? 이럴 수가 있는 거겠죠. 경우가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없어요. 왜? 월요일 날은 무조건 온다고 했고 수요일도 오는 경우를 찾는 거니까. 화요일만 비 오냐 막냐 이 차이인 것 뿐인 거야. 경우를 나눠 풉시다. 그러면 얘는 왔다가 온대요. 비가 왔어. 근데 다음날도 온다는 거 아니야? 그럴 확률이 몇 분의 몇이래요? 왔는데 다음날도 올 확률, 여기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확률이 몇 분의 몇인 거야? 3분의 1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월요일날 오고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인 거야? 연결해서 9분의 1인 거야. 그치? 자, 근데 밑에 케이스는 월요일날 왔는데 화요일날 안 왔대. 비가 왔는데 다음날 올 확률이 3분의 1이면 다음날 반대로 안 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인 거야? 반대로 3분의 2겠죠. 그쵸? 확률은 다 더하면 1이니까. 근데 이쪽은 뭐야? 안 왔어. 전날 안 왔어. 맑았는데 갑자기 비 오는 거 찾아달래. 봤더니 안 왔어. 안 왔는데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10분의 1이니까 얘가 10분의 1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 생각하면 월요일날 왔어. 근데 화요일날 맑을 확률이 3분의 2라는 얘기인 거고 맑았는데 뜬금없이 다음날 비 올 확률이 10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30분의 2인 거야. 얘는 약분하자 어차피. 어쨌든 이렇게 되시는 거야. 어쨌든 위에 케이스든 밑에 케이스든 수요일날은 계속 비가 오는 거잖아. 화요일날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둘 다 수요일날 비 올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를 뭐 하셔야 돼? 마지막은 더 하셔야겠죠. 그래서 분모가 45가 공통이니까 위에는 5, 밑에는 3 하셔서 5하고 3, 8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겠죠.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풀어봅시다.
그럼 같이 좀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간 거야. 병원에 의사한테 간 거야. 그렇지? 근데 의사한테 갔는데 얘가 왜 간 거냐면 선생님 저 아파요. 저 암인 것 같아요. 하고 간 거야. 언니 괜찮아? 그래서 저 암인 것 같아요 해서 갔어. 근데 의사가 진찰해보니까 진짜 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그거 그냥 걱정이세요. 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이 사람이 건강해. 근데 왠지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갔어. 선생님 저 왠지 느낌이 좀 이상한데 언니 괜찮아?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 뭐야 갑자기 조사했는데 선생님 안타깝지만 암이세요. 건강관리 저랑 병원 치료받으셔야 돼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한테 선생님 이거 어떡하죠? 걸리셨네요. 걸린 사람한테 당연히 걸렸다고 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거야? 암에 걸렸는데 에이 선생님 안 걸리셨어. 선생님 건강하세요라고 오진할 확률이 10%란 얘기인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10%의 오진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해석하면 뒤에 것도 뭐야? 이번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간 거야. 근데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아니 선생님 아니요 선생님 아프세요 라고 또 이번에도 오진 잘못할 확률이 4%인 거야.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잘못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강한 사람한테 선생님 건강하세요 얘기를 할 확률은 96%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 B 얘기처럼 B 왔을 때 올 확률 그럼 안 올 확률 이게 숨어져 있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마을에 암에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의 비율이 이렇게 된대. 15%, 85%. 자, 뭐 찾으래요? 마지막에 찾으라는 게 뭐야? 의사가 진단했는데 선생님 암 걸리셨어요? 얘기할 확률을 찾아달래. 선생님 암 걸렸어요 라고. 근데 이것도 경우가 몇 가지인 거야? 2가지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야. 어떤 경우? 실제로 암에 걸렸어. 암이셔. 근데 선생님 암이세요 라고 암 걸린 사람한테 암이세요 진단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아니면 건강해 암이 아닌 사람한테 선생님 암이세요 진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케이스가 2가지인 거라고.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을 찾아달래. 근데 보니까 걸린 사람 보고 걸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걸린 사람한테 지금 걸렸다고 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케이스가 2가지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해보자. 암에 걸린 사람이 이 마을에 몇 퍼센트 있대? 암에 걸린 사람이 이 마을에 15% 있대요. 100분의 15라고 써도 좋고 분수로 써도 좋고 100분의 15 곱하기 암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갔어. 그때 의사가 암 걸린 사람한테 선생님 암이세요 얘기할 확률을 찾아야 돼. 그게 얼마래? 걸린 사람한테 걸렸어라고 할 확률이 90%. 100분의 90. 이렇게 되지. 잖아. 근데 분수로 안 쓰고 소수로 쓸게요. 답이 소수로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얼마인 거야? 그래서 0. 얼마냐? 9, 4, 13. 이럴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니? 네. 암이 안 걸린 사람이야. 마을에 암에 안 걸린 사람이 몇 퍼센트 있대? 85% 있대요. 그게 0.85가 되시는 거고. 건강한 사람이 갔어 병원에. 근데 의사가 웬걸? 돌팔인가? 선생님 암이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렇게 오진한 안 걸린 사람한테 선생님 걸렸어요 라고 할 확률이 4%라네.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 4%한테 잘못 얘기하신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 확률이 얼마야? 계산하시면 0.2448에 32, 34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닌가? 계산 잘못했나? 네, 뭐가 이상하죠? 0.034죠. 이게 확률이 더 크면 말이 안 되죠. 이거 문제 있는 병원이죠. 이런 거야. 그래서 얘도 어쨌든 의사는 암이라고 진단을 한 거야. 이만큼 확률대로. 그래서 암이라고 진단할 확률 총 0.169가 되셔서 몇 번? 4번이 되시는 거야. 경우를 나눈다는 생각을 좀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말이 좀 어려워 얘가. 우리 8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이번엔 주머니가 2개 있어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A 주머니가 있고요. B 주머니가 있대요. 각각 빨강이 3개, 파랑이 4개. 근데 이쪽에서는 빨강이 2개, 파랑이 3개. 이런 거야.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하는 행동은 뭐야? 여기서 꺼내서 여기다 하나를 넣어. 그리고 막 섞어.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확률을 찾는가, 무슨. 여기서 얘가 파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뭔 얘기인지 그림 이해가요? 문제가 일단 순서가 이해가셔야 돼. 바구니가 2개 있는데 여기서 하나 골라서 다음에 넣을 거고, 골라서 여기 넣었을 때 파랑인 걸 찾는 거야. 근데 얘도 케이스가 2가지야. 근데 파랑 뽑는데 왜 케이스가 2가지야? 여기 과정에서 이제 케이스가 2개겠죠. 가운데 과정에서. 왜? 여기서 앞에서 뭘 꺼낼 수도 있고, 빨강을 꺼낼 수도 있고, 파랑을 꺼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케이스가 왜 2가지야? 앞에서 빨강을 뽑았어. 그러고 넘어갔는데 뒤에서 파랑을 뽑을 때가 있고, 앞에서 뭘 뽑고 파랑을 뽑아. 그랬는데 뒤에서 파랑을 뽑을 확률이 있는 거겠죠. 근데 왜 나눠서 풀어요? 아니 생각해봐. 여기서 빨강 뽑아서 집어넣으면 3개로 바뀌잖아. 확률이 바뀔 거라고. 파랑을 뽑아서 넣어봐. 그럼 파랑이 더 많아지잖아. 2개, 4개. 그럼 파랑 뽑을 확률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케이스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그럼 해보자. 앞에서 뭐 뽑기를 원해 일단. 빨강 뽑기를 원해. 7개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꺼내길 원하는 거. 7분의 3의 확률로 빨강을 뽑아서 뒤에 넣었어. 넣으면 이게 아니라 3개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에서 섞어서 뽑았을 때 파랑을, 마지막 결국 파랑을 뽑히길 원하는 거야. 그게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3이겠죠. 6개 중에 3개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자, 밑에 케이스 해볼까요? 밑에는 뭐예요? 앞에서 파랑을 꺼냈어. 그게 7분의 4의 확률로 꺼내겠죠. 넣었어. 그러면 이번엔 얘가 4개로 늘어난 거잖아. 그럼 뒤에서 파랑 꺼낼 확률이 이번엔 몇 분의? 6분의 3이 아니라니까 이번엔 다르다니까 6분의 4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42분의 16으로 더 올라가는 거죠. 왜? 앞에서 파랑 꺼내서 집어넣었으니까. 어찌됐든 위에든 밑에든 둘 다 나는 결국 파랑을 꺼냈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들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를 뭐 하셔야 돼? 마지막에 더 하셔야 된다. 요렇게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풀고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푸세요. 여기까지 얘기가 앞에 이제 조건부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뒷부분 내용은 경우를 나눠 푸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곱셈 정리다 해서 나오지만 크게 뭐 이 위에 공식을 볼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니? 여러분 학기 중이 되더라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푸실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거의 없어요. 오늘 마지막 내용은 개념 3번까지. 선생님 4번 안 해요? 오늘 못해요. 4단원 양도 많고 중요해서 오늘 개념 3 내용까지 할 거예요. 좀 남으면 질문 좀 받고 할게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27페이지입니다. 볼게요. 자, 새로운 용어가 좀 나올 텐데요. 또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A, 하나는 B래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A가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B랑은 아무 관련이 없을 때 우린 서로 독립이다라고 한다. 서로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를 독립이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거를 굳이 식으로 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조건부가 뭐였어요? 이런 게 조건부였잖아. 얘가 뭐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찾는 건데 만약에 A랑 B랑 전혀 관계가 없어. A가 뭐 10번 뭐 일어나든 100번 일어나든 B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얘가 그냥 뭐라고 쓰는 거랑 똑같아? 이라고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분모가 A일 때 이런 상관없다니까.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렇죠? 그래서 독립이라는 건 얘를 독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니?
조건부라고 써있지만 뒤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랑 똑같다라는 건 A가 100번 일어나든 몇 번 일어나든 얘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린 그런 걸 독립이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원리는 얘야. 원리는 얘지만 실제로 문제에선 얘를 이용하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식을 이용할 거야. 그게 뭐냐면 자, 이 왼쪽을 다시 써보시면 뭐예요? 이거였잖아 아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걸 찾는 거니까 요게 조건부였어. 근데 얘가 지금 P, B라고 독립이면 그럼 분모를 넘기면 어떤 게 완성돼요? 네, 이런 식이 중요한 거. 교집합은요. 이 식이 중요한 거야. 우리는 얘가 성립하면 A랑 B랑 독립이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원리는 이건 거야. 조건부가 일어났는데 그게 원래 그냥 B랑 똑같아. 이게 원리긴 한데 문제를 풀 때 얘네 갖고 서로 비교하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풀었더니 이런 식이 말이 되면 된다. 그래서 이걸 갖고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는이 성립하면 네, 독립인 거야, A, B가.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 얘가 중요한 거니까. 이게 말이 되면 이건 독립인 거야, A랑 B랑.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문제가 보시면 뭐라고 나오니? 네. A, B가 독립이 아닐 때 우리는 종속이라고 부른다라고 나와요. 그쵸? 독립이 아니면 종속인 거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 네. 종속이랑 독립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거야. 독립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거고 종속은 쉽게 얘기하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괜찮겠어요? 이렇게 되시는 거고 독립이 뭐예요? 라고 하면 네, 둘 사이의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랑 같다. 이러면 독립이라는 거고요. 이게 안 같으면 나머지는 다 종속이야. 당연히 종속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그래서 종속을 찾아라고 문제 잘 안 내고 다음 중 독립인 걸 찾아라 라고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럼 얘가 말이 되는 경우를 찾아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마지막 얘기가 될 거고요. 하나 좀 알면 좋은 게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엔 증명하기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옆에 그냥 R는 두세요. R는 두세요. A랑 B랑 독립이면요. A의 여집합이랑 B랑도 독립이고요. A랑 B의 여집합이랑 여집합도 다 독립이에요. A, B랑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서로 독립이라고. A, B가 독립이면. 요거는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기억은 좀 하고 있으면 좋겠고 못해도 뭐 시험 전에 하시면 되는 거라 그때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유형 5번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계산 문제 하나 볼 거고 실생활 문제 하나씩 봅시다. 계산 문제가 보시면 A, B가 서로 독립일 때 이거면 이거 찾으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독립이면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친구는 이렇게 쓰지 말고 잠깐만요. 쓸 공간이 너무 없다. 네, 그래서 A 합집합 B를 찾아달라는 얘기는 A 찾고 B 찾고 겹치는 걸 두 번 셌으니까 한 번 빼. 이게 기본 공식이었잖아. 그대로 찾을 거야. PA가 얼마예요? 5분의 1이래요. 얘가 3분의 1이래요. 빼기. 선생님 이거 안 나왔는데요? 안 나왔어요. 하지만 뭐라고 아까 힌트 줬는데 독립이래네. 독립은 교집합의 확률을 뭐라고 찾는다?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로 찾는다.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 거야? 이건 거야.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은 15분의 3, 15분의 5. 네, 이렇게 계산하셔서 답 뭐 4번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실 거예요. 얼른 풀어볼게요. 유형 5번.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얼른 해봅시다. 자, 계산해보신 분들은 밑에 문제 있는 걸 아는데 연습 문제로 좀 먼저 갑시다. 30쪽으로 갈 거예요, 하신 분들은. 30쪽에 11번 볼 겁니다. 중요 써있죠. 네, 요게 좀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독립에서는. 진짜 독립인 걸 찾아라라는 문제가 아까 잘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1번 정리 좀 해볼 거예요. 자, A는 뭐예요? 홀수가 나오는 거니까 135가 나오는 거겠고, B는 소수니까 235겠고, C는 3의 약수니까 13인 거야. 그때 독립인 걸 찾으래. 자, 독립인 거는 뭐 찾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 A랑 B면 얘를 찾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혼동하는 애들이 뭐냐면 A의 확률 얼마야? 135니까 2분의 1인 거 괜찮아요? 얘도 2분의 1인 거 괜찮아요? 그래서 는에서 이거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인 거냐면 이게 계산해서 는이다를 찾는 게 아니라 각각을 계산해서 똑같나를 확인하는 게 독립인지 확인하는 거야. 알겠니? 지금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얘 찾고요. 얘 찾고 이걸 찾으셔야 돼. 이걸 찾은 다음에 이 값이 같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독립인지 확인하는 문제인 거야. 자, PA 확률 2분의 1이야. 어렵지 않잖아. 135. PB도 이거잖아. 그럼 얘 확률을 따로 찾는 거야. 이거 갖고 푸는 게 아니라 따로 교집합의 확률을 찾으시는 거야. 그게 뭐야? A 교집합 B라는 게 뭐야? 그대로 해석하면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 그게 누군가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 3, 5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몇이야? 전체 6개 중에 주사위 중에 3, 5만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얘는 6분의 4 얘기하는 거야. 3분의 2요. 아, 미안해. 뭔 소리야. 두 개만 얘기한 거야. 6분의 2인 거야. 6개 중에 겹치는 거 2개 3호밖에 없잖아. 이건 거야. 그럼 봐봐. 얘 확률이랑 얘 확률 이거 같아요, 지금? 다르잖아. 이거 계산한다고 얘 나와?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독립이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독립이면 선생님 서로 관련이 없는 거니까 뭐 서로 겹치는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독립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심오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작업을 다 일일이 하셔야지 눈대중으로 풀 수는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A의 확률 2분의 1, B의 확률 2분의 1. 교집합의 확률 3, 5만 해당하는 거니까 6분의 2. 안 똑같네? 그럼 너 종속, 독립 아니야.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2번도 푸시면 니은도 B랑 C로 보시면 이거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얘가 말이 되는지. 얘네 세 개를 각자 찾아봐서 여기가 는이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인 거야. 되면 독립인 거고 안 되면 종속인 거예요. 니들이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 독립이네 종속이네 못 골라요. 그래서 해볼게요. 자, 보시면 B의 확률 네 2분의 1인 거야. C의 확률 3분의 1인 거야. 그치? 그러면 B랑 C의 교집합은 몇 개 생겨요? 지금 써보시면 알겠지만 3 하나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확률 얼마야? 6분의 1인 거야. 그치? 그럼 뭐예요? 둘이 같냐? 봤더니 계산했더니 어떻게 돼? 같잖아. 네. 그럼 너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독립이라 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지만 이걸 진짜 값을 찾아놓고 보시면 얘네 영향 줘요? 안 줘요? 모른다고요. 얘네 서로 영향 줘요? 안 줘요? 모른다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찾아보려면 진짜 이렇게 계산해서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니은은 맞고 디귿은 찾아봅시다. 처음부터 풀어봅시다. 푸세요. 오늘 마지막 앞에 돌아오셔서 아직 실생활 하나 안 해봤으니까 하고 끝냅시다. 유형 6번입니다. 네, 독립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앞에 곱셈 정리랑 똑같아요. 독립이 이렇게 실생활로 나오면 독립이네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 거예요. 해봅시다. 주머니에 A가 있어요. 아, 또 여기 붉은색이야. 또. 선생님 빨강으로 할게요. 미안해요. 빨강이 4개, 파랑이 6개인데 B가 있어요. 빨강이 4개, 미안해 3개구나. 파랑이 4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꺼낸대? 여기서도 하나 꺼낼 거고 여기서도 하나 꺼낼 거야. 근데 얘네가 무슨 구슬이었으면 좋겠대. 둘 다. 파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파 꺼내면 되겠죠. 파파. 괜찮아요? 그럼 뭐예요? 앞에서 파 꺼낼 확률 얼마야? 10분의 6. 뒤에서 파 꺼낼 확률 얼마야? 7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 다른 케이스가 없잖아. 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죠. 두 개 다 파랑 꺼내달래며. 그치?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약분하니까 이렇게 하셔서 5번이 되시는 거겠죠. 그렇죠? 보통 문제라면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겠어? 우리 앞에 거랑 섞어가지고 두 개 모두 같은 색깔 구슬일 확률을 찾아줘라고 보통 문제가 나오겠죠. 같은 구슬 색깔일. 그럼 우리는 파도 찾고 뭐도 찾아야 돼? 빨도 찾아야 되는 거겠지. 보통은 그렇게 나오고 이건 너무 쉽게 나오는데 어쨌든 예 이게 왜 근데 독립 이게 서로 A에서 뭐 꺼내는 거랑 B에서 꺼내는 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독립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거 생각지 않고 니들 풀 거라고. 그냥 그려놓고 파야 각자 찾아서 곱하기 이렇게 풀 거니까 막 너무 공식에 연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볼게요.